9월이 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안 좋은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8월이랑 크게 달라진 걸 모르겠는데 갑자기 안 좋아졌네요.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9월은 조정받는 날이 많았으니 좋게 볼 수가 없겠지. 어떤 악재들이 있는지 어디 한번 정리를 해볼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발 중동 사태, 관세 무효 판결로 30년물 국채금리가 폭등했고 영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3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더구나. 글로벌 채권 시장이 위태위태해 보이고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현재 미의회는 예산안을 두고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이번 달 마지막 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미국 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될 테지. 트럼프의 관세 문제로 다른 국가들과의 대립도 격화되고 있어. 어제 제조업 PMI도 53으로 경기 확장을 나타냈지만 예상치보다는 하회했더라고요. 미국 내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ISM 제조업 PMI는 경기 위축에다가 예상치마저 하회했고요. 제조업이 위축 국면으로 들어가면 고용이 더 안 좋아질 텐데 미국의 부채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되겠네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재정 문제가 심각해 보여요. 프랑스는 IMF까지 언급했다고 하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세계가 열병을 한번 크게 앓게 되겠어요. 이렇게 악재들이 많은데 우리나 미국이나 용케 여기까지 지수가 올라왔군요. 30년물이 폭등했는데도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은 것은 사실 일반적인 일은 아니야. 이 둘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거든. 이 둘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통화가치의 하락이나 채권을 안전자산으로 더 이상 보지 않기 때문이겠지. 지수 상승도 새로운 호재가 있어야 하듯이 지수 하락도 뭔가 새로운 악재가 나와야 증시가 출렁일 것 같아요. 새로운 악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악재가 확장하고 있는 거라면 믿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미국과 유럽의 채권 금리가 점점 상승하고 있어. 이는 전 세계의 물건을 사주는 선진국들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 정부가 재정이 안 좋아지면 복지를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면 되잖아요. 복지를 줄이는 것도 세금을 인상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지. 프랑스의 바이르 총리 같은 경우만 해도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긴축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잖니. 복지를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는 건 정치인에게는 정치 생명을 걸 만큼 어려운 일이란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적자는 계속 커지기만 할 텐데 다른 대책이 있기라도 한 건가요? 뭐 국가가 성장을 하면 되겠지. 프랑스 정도의 선진국이 더 성장하긴 힘들 것 같은데 역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는 거겠네요. 어제 채권 시장에서 사고를 친 영국도 마찬가지 상황이야. 영국은 거기다 더해서 물가도 높은 상황이라 정치적으로 긴축 재정을 시행하긴 힘들 거야. 그런 방법은 국채 발행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국채 발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악화되어 갈 텐데 이거 큰일이네요. 글로벌 시장에 크던 작던 충격이 올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니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역시 상승 재료는 없는 걸까요? 경기가 살아나려면 우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겠지. 미국의 관세 문제도 해결되면 경기가 점차 좋아지지 않겠어? 어찌됐든 일단은 우크라이나 종전이군요.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야 할 텐데 전쟁을 빨리 끝내자니 땅을 떼줘야 되고 제가 젤렌스키여도 결정이 쉽지 않겠어요. 9월이 되니까 확실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9월은 주식시장이 조정을 맞는 날이니 조심하라는 말이다. 데이터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입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면 투자 위축이 돼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뭔가 큰 호재가 한 방 터져주면 그래도 불안감을 한 방에 날려줄 텐데 그런 호재라면 역시 전쟁이 끝나는 거겠지. 푸틴은 여기까지 본 건가? 대단하다. 오늘 거래대금은 8조, 원달러 환율은 1392원, 코스피는 3184포인트에서 마감했다. 코스피는 위로도 아래로도 큰 변동도 없고 거래대금이 많지도 않고 그냥 잔잔한 수면위처럼 조용하다. 이러다 갑자기 움직이면 정신없이 얻어맞을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자.